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종목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종목 상담들 자세히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 종목, 가격, 비중이 3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려 있는데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100부근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11월 첫 거래일에 한 3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10월에 못다한 2100선 안착을 좀 이뤄낼 것 같은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90포인트 초반에서 계속 움직이던 지수가 2097까지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만 삽니다. 614억 원.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 팔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이 팔다가 다시 사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크진 않지만 75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개인이 157억 원. 결국엔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매도 처리가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60 터치를 합니다. 660.46포인트의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656부터 661까지 현재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여전히 441억 원. 하지만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연기금은 여전히 소량이지만 44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인데 올라가네요. 1160원 이하까지도 장중에 한 거래일 전인가요?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올라와서 어느새 1167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시장 2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양시장은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각 특징주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셀리버리, 나노메딕스, 알리코제약, BT1, 마지막으로 모남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알리코제약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펜벤다졸 관련주들 이번 주에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알리코제약은 현재 전날 대비 12.29% 올랐습니다. 16,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1시를 조금 넘기면서 최고가 17,65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가 펜벤다졸 복용 후 암 치료에 효과를 봤다고 말한 건데요. 알리코제약은 펜벤다졸과 비슷한 화학 구조를 지닌 알벤다졸 성분으로 구성된 구충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리코제약을 비롯해서 진바이오텍도 수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인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53,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큰 폭으로 상승한 후에 현재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네, 셀리버리가 치료 신약의 영장류 안전성 평가 시험에서 모든 분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센싱 계약 등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해서 파트너사에게 무독성 입증 패키지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췌장암 치료 신약의 무독성을 증명하고 기술 수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셀리버리의 주가는 오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문구업체 모남인데요. 모남이는 현재 전날 대비 0.35% 올랐습니다. 4,31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에 가팔랐던 상승폭이 지금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최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나미는 대표적인 무상교육 수혜주인데요. 지난 4월 당정청이 무상교육 관련 결정을 발표했을 때도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나노메딕스가 수처리 업체 계약 체결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1% 넘게 올랐습니다. 11,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나노메딕스는 오늘도 상승 출발했고요. 최고가는 13,200원입니다. 나노메딕스가 미국 수처리 업체인 미고와 셰일가스 오염수 처리를 위한 그래핀 필터 등 수처리 주요 설비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수주 규모는 4년간 최소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나노메딕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BT1이 비덴트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4,40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BT1이 비덴트의 신주 약 611만 주를 약 55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후 지분율은 18%가 되는데요. 또 BT1의 대표이사가 현 비덴트 및 버키 스튜디오 대표이사인 김재욱 씨로 변경됐다는 별도 공시도 있었습니다. 한편 비덴트는 오늘부터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시장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첫 거래일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부터 또 다시금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이 마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전 내내 좀 비실비실했던 시장이었었는데요. 중국 시장 다시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시장도 흐름 좀 다시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 조정 받았던 IT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방향성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낙폭가대로 올랐었던 화장품 섹터 일부는 조금 조정이 다시 또 들어가는 모습, 조선주들도 일부 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낙폭가대 화학주들 좀 올라오고 있고요. 많이 빠져 있었던 면세점 섹터주들도 좀 회복세 보이고 그동안 조정 깊었었던 5G 쪽도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 메리트에 조금 힘을 실어주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음식료 섹터주들이 좋죠. 오리온이라든지 오늘 하이트진로, 시대제일제당 이런 부분들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좀 깊게 많이 오랫동안 받았던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도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있네요. 아침에는 좀 올라가다가 오후에 다시 또 살짝 마이너스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초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1차 정도는 무난히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좀 생각인 것 같고요. 2차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은 지금 풀린 돈만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상당히 좀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는 편이고요. 외국인들 좀 거래소 쪽으로 좀 매수가 좀 있는 편입니다. 환율도 아까보다는 조금 둔화되면서 1166원 80전 정도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도주의 조정과 낙폭과대주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수가 2080선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정 부분 종목 장세로 계속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거래소의 우량 대형주 중에서 그동안 좀 못 오른 종목들 좀 괜찮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삼성 SDS도 흐름 괜찮은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선조정 받은 종목들한테 좀 관심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조금씩 바닥에서 좀 탈출 징후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컨텐츠류들도 많이 올라오고 게임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좀 중국 관련주도 좀 많이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쪽에 중대형주 쪽들이 좀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리고 있는 종목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도 택배 단가 인상한 이후에 실적 개선 조금씩 보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실적도 우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방향성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도입한다는데요.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택배사가 이제 보관, 창고하고 물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들과 같이 코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서비스도 도입하면서 일단 CJ 대한통운의 시장 지배력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역시 연말도 쇼핑 시즌 다가오면서 온라인 쇼핑 증가되는 부분들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오늘은 살짝 팔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수급적으로는 뭐 거의 매물 같은 부분들이 개인들 최근에 좀 손절 매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이 제가 이 종목 골랐을 때보다는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15만 8천 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15만 5천 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흔들릴 때 좀 한번 사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17만 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가격 터치하고 난 이후에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잘 잡아준다라면은 적어도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부근까지도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보다는 좀 중기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CJ 대한통운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시장 내시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박정식 대표와 먼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네. 시장이 11월 첫 거래일이잖아요. 네.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고 종목 이야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어제부터 수급을 좀 보면 외국계와 그리고 기관계의 현물 매수력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기관 매도력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러한 현물 매수력과 선물 매수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리스크화가 될 만한 것들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의 GDP 발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됐었는데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다 견뎌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은 이제 11월 5일 날 발표나는 미국의 ISM 비제조업 PMI입니다. 만약에 이 ISM 비제조업 PMI가 예상치보다 하회할 경우 다시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이때 시장이 크게 리스크를 받지 않고 잘 견뎌낸다면 11월 15일 정도까지는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어떤 임팩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또 양호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5일 날까지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11월 5일에도 크게 리스크를 받지 않는다면 11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장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구형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요? 네. 좀 생소한데요? 네, 자동차 차체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상당히 이제 저평가 상태고 최근에 정부나 아니면 현대차에서 수소차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그쪽 사업을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형테크도 조만간 수소차 관련 섹터에 엮이면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세에서도 수소차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부 이제 수소차의 이 구형테크의 부품이 납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차의 한 40% 정도 매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실적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올해 일단은 최고 실적을 기록할 예정이고요. 2018년 연매출의 영업이익이 54억이었는데 이미 그 절반을 넘어선 모습으로 앞으로
3분기, 4분기 이제 쭈루룩 나오다 보면은 작년 영업이익을 충분히 넘어서는 그러한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배자본 총계는 710억인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36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좀 몇 가지 좀 이슈가 나타나고 있죠. 그게 수소차 분야에서는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이고, 개발 제한 구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도 이제 허용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수소차 관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만약에 이제 관공서까지 이제 수소차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된다면 더욱더 그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 수소차 이슈는 더욱더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내년부터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 뭐 시트 부품이 아니면 차체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수소차 관련 부품도 지속적으로 지금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시세만 나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한 30% 이상 시세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좀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1,640원 정도 이하로 일단은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자리는 한 2,100원 정도 자리를 중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대략 1,830원 자리를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시세가 잘 나오지 않고 이대로 밀리게 된다면 1,6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짧게 하고 다시 밑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현대위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지만 플라잉카 관련 이슈로 맨 처음에 접근을 했던 그런 업체였죠. 착륙장치 전문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유일하게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플라잉카 쪽으로 진출을 한다 하니, 결과적으로 이 현대위아에서 이런 착륙장치 관련 부품을 제조해서 납입을 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 또 그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인데요. 최근에 그 실적도 다시금 크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7년, 2018년에는 중국발 여파로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였지만 다시금 2019년부터는 그 중국발 리스크를 충분히 견뎌내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자산 가치 3조 원 대비 시가총액 1조 4천억으로 그 순자산 가치 대비 절반 이하로 현재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상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자리가 얼마였습니까? 45,000원, 44,000원 자리였습니다. 그죠? 지금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현재 이 박스권을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하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현대위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만 원에서 5만 1,000원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5만 9천원 내지는 6만 6천원대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고,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아까도 아시다시피 자산 가치만큼 올라갈 경우 충분히 10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중기 내지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입니다. 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8월 달부터 지속적인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접근했던 가격대가 5,700원 가격 라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150원에 추가 사인을 드렸었고 충분히 6,200원대 나오면서 수익 실현 가능했었고요. 다시금 5,400원 이하로 모아가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대략 한 5,500원 정도 가격권에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5,400원 이하로 평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이 상태로 만약에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800원에서 5,900원 정도 라인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격권이 일단은 현재 바닥 박스권 시세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푸드 관련 계열 중에 유일하게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배자본 총계가 2,24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947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종목을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 끌고 가신다면 시장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이번에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어떤 종목부터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 MC넥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는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영상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멀티카메라 스마트폰이 전체 출하량의 40%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모듈 수요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트리플, 쿼드러플 카메라 채택이 늘어나면서 1기기 및 카메라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별 줌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 고화소 및 조도 센서 등을 구현한 다양한 기능의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신공장에 대한 실적 개선, 그리고 안정적 성장기 진입 시점이고, 또 특히 차량용 카메라 모듈,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ADAS 도입에 따른 카메라 수량 확대로 그 부분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죠. 고화소 초소형화 등 고성능 카메라 수요가 증대되는 것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멀티카메라 및 카메라 고사양화가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부진해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산업은 원가와 출하량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3D 센싱 카메라 등 고사양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동서와 같은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매출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 3,700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올 상반기 전체는 6,200원대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인 6,970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멀티카메라의 출하량이 늘고 있는 게 실적 증가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멀티카메라 스마트폰이 늘면서 동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지난 26,000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21선을 깨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선 자리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선 자리가 23,650원입니다. 일봉상의 21선보다 기준선이 더 지지로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21선은 말 그대로 20일간의 거래의 평균입니다. 그러나 기준선 자리는 26거래일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보다 좀 더 신뢰를 갖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5거래일 동안의 기준선 자리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재차 상승을 노리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매출이 1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반기 500억, 또 예상되는 영업이 올해 1,000억이 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4,2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저평가된 국면이라 할 수 있겠고 23,000원대는 매수로 진입하시기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난번 전고점이 26,400원을 넘어서 27,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월봉의 5개월 평균선이 22,300원대인데요. 월봉의 5개월 평균선을 깨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22,200원대를 손절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SK가 되겠는데요. DSK라는 종목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고요.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정밀 시스템 제조를 하는 회사이고요. 평판, 곧 FPD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및 태양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공장 자동화, FA의 핵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업계 중에서 최고의 영업이익률 20%를 유지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10% 미만인 회사가 많은데 동사는 영업이익률이 20%나 달성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은 1,179억 원, 영업이익은 223억 원인데 현 시총은 2,400억 정도 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사가 갖고 있는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업을 진행 중인 자회사 프로톡스에 대한 관심입니다. 프로톡스의 지분을 68%를 갖고 있는 동사는 이제 프로톡스의 그런 개발 부분을 굉장히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회사인 프로톡스가 개발하는 보툴리눔 톡신, 소위 보톡스로 하는 이 보톡스와 관련해서 전임상 시험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이미 전임상 시험을 마무리 짓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와 안정성 등에 대한 업체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증받은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로톡스, 자회사 프로톡스가 보유한 균주는 홀스트레인 균주로 최근 염기설 분석을 통해서 97% 일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주사 후에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초저 확산형이어서 기존 제품보다 월등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면서 보톡스 개발과 상용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임상을 끝내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이제 빠르면 다음 주 2주 이내로 보고서가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런 지금 자회사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동사도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자회사의 6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자회사 보톡스의 그런 효과에 의해서 주가도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2주간의 하락을 딛고 어제 오늘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12,550원인데 현재가는 11,400원이고요. 11,800원부터 12,000원대 있는 매물대를 통과하게 되면 정고점 12,550원을 가볍게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고점은 또 저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500원 부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 흐름에서의 저점을 깨는 자리 1,300원짜리를 손절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G3BNT가 되겠는데요. G3BNT는 세계의 자회사를 통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과 및 희귀 질환 관련 신약 개발 기업으로 특히 알려져 있는데요. 자회사 중에서 리젠트리라는 회사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 RGN-259를 개발하고 있고요. 레누스 테라큐티스라는 자회사는 스포츠성 표피 방미증 치료제 RGN-137을, 그리고 오블라토라는 자회사는 교부세포종 뇌졸중 치료제 OKN-007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5월에 신약 RGN-259 미국 임상 3상 첫 피험자 투약이 시작되었고요. 이번 임상에는 미국 내 15곳의 안과 전문 병원에서 700명의 안구 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 RGN-259의 상업적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동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치료 기간은 15일 정도로 84일이 걸리는 자이드라 대비, 경쟁사 자이드라 대비 작용이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부작용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안구 건조증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노바티스라는 제약사가 일본 제약사 사케도로부터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자이드라를 총 계약금 53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동사의 RGN-259 가치의 긍정적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진행 중이라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시총 대비 지나친 접근가 국면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안구 건조증 치료제의 경우에는 3상의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중에는 대형 제약사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3BNT 대표 양문석 대표는 특히 세 번째 임상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첫 번째 3상,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3상 임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 FDA와 합의된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임상도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끝냈고 이번에 세 번째고 이제 곧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한편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 스포츠성 표피방미증 치료제는 임상 2상에서
완전 치유하는 결과를 낸 바도 있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의 11%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종목을 드릴 때만 해도 22,000원대 머물던 주가가 갑자기 10%나 급등을 하면서 제가 설정했던 목표가 25,500원을 넘어서 버리게 됐습니다. 25,650원까지 갔고요. 제가 25,500원을 설정할 때는 일봉의 241선 저항을 염두하고 그 자리를 목표가로 잡았었는데 이미 목표가를 터치하고 약간 밀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봉의 120선과 240선을 동시에 터치했습니다. 터치하고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제가 22,000원대에 목표가를 25,000원대 잡았다면 현재는 25,000원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8,000원대도 노려볼 수 있죠. 일봉의 240선이 25,600원 선을 넘어서게 되면 28,000원대까지 이렇다 할 저항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8,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재설정해서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G3BNT까지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합니다. 탑엔지니어링이었어요. 네. 어땠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이요? 우리가 접근했던 가격이 한 8,700원 가격대였는데 지금 현재 8,910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 홀딩 유지하시면서 목표가 10,000원대까지 한번 잘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고 탑 엔지니어링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 이 기업도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2018년에 영업이익이 대략 연결 기준으로 9,100억을 찍었는데 잘만 하면은 2019년 내지는 2020년에 이제 1조 원 매출도 달성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고 이미 2018년 영업이익을 이번에 1분기, 2분기 도합으로 넘어선 상황이어서 앞으로 그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실적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총계 2,000억 대비 시가총액이 1,423억으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특정한 이슈가 확 붙지 않아서 시세 흐름이 뭐 강력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추후 이 기업은 상당히 많이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적적 측면으로 그리고 자산 가치 측면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가를 이탈시키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홀딩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적 홀딩 관점을 지금도 만들어 주셨고요. 그러면 탑 엔지니어링은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수익 낼 때까지 오늘은 어떤 종목을 봐요?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네. 예. 이 구형테크 사람 이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구형테크 같은 경우 일단은 특정한 이슈가 붙지 않아도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시세를 강력하게 이제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특징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횡보성 국면을 만들어냈어요. 한 대략 2달 가까이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오고 나서. 근데 이제 오늘 양봉이 잘 나타나고 있죠. 원래 이제 구형테크가 여기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오늘 양봉을 만들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양봉을 만들지 말고 살짝 뭐 도직격이나 음봉이 떨어져야 시세가 죽는 격이 돼버리는 건데 오늘 이제 양봉을 만든다라는 것은 시세를 밑으로 내리려는 세력들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차체 부품주고 710억짜리 자산을 지니고 있는데 현재 437억으로 저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에 관련 차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소차 관련해서 시세가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서 지금 뭐 횡보성 흐름이라서 뭐 단기적으로 안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의 이제 횡보성 기간이 2달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1,640원 이하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55원인데 1,640원 이하는 모아갈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마태 대표께서는 지난 시간에 엔디포스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엔디포스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6,0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6,89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15%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보다 이제 바이오 회사로서 알려지기보다는 그냥 휴대폰 양면 테이프를 제조한 제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동사가 인수한 게 큐어바이오라는 회사가 신장암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강서구에 있는 부동산 매각으로 80억 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그 이익 부분을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를 노리겠다고 대표가 밝혔듯이 그와 같은 부분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을 거라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단백질을 펩타이드화해서 신장암 치료제, 탈모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큐어바이오를 인수한 이래로 큐어바이오에서 만들고 있는 개발 신약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6,680원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매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훨씬 넘어서 버렸고요.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을 때 이제 매수를 저울질하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6,000원부터 6,200원 사이에 진입한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바이오 업종과는 다르게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라든지 또 매출액 부분에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재무구조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은 고평가라기보다는 적절한 매수 타임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앤디포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 접근해볼까요? 네, 오늘 단기 접근으로 이제 DSK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DSK는 이제 히든 강소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3분기 실적 발표도 곧 앞두고 있는데 3분기 실적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회사 프로톡스를 통해서 복톡스를 개발하는 회사가 되고 또 전임상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이제 임상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보톡스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임상이 실패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순익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균주의 부분에서도 타 회사들이 서로 소송하고 어지러운 관계이지만 프로톡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균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뿐만 아니라 자회사 프로톡스의 전임상 마무리 그리고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이고 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이 흐름도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한 어떤 상승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도 상승을 기대하면서 DSK를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SK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이 딱 특징적으로 오늘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제 해성 옵티스입니다. 오늘 뭐 상승력이 나타나기 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기업인데 오늘 특히 이제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수익권으로 이제 가셨을 텐데 이 해성 옵티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재무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광학 렌즈 모듈 그리고 모바일 렌즈 모듈이죠.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 이 두 가지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현재 781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06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동안 2017년, 18년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2019년부터 대규모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해성 옵티스 같은 경우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면은 오늘 상승력이 이 상태로 이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이 1870원 정도 라인 조정 들어왔을 때 만약에 187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1750원에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면 되고 주가 흐름이 이 상태로 만약에 잘 나타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60원 지금 기술적으로 기본적 반등력 23.6% 구간까지 오늘 정확하게 터치를 했는데 이 2060원짜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2370원짜리까지 상승력이 또 열려버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슈가 하나 더 붙어져 갖고 뚫린다면
2,620원 정도 자리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니까 우리가 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옵틱스 말씀해 주셨고요. 주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앞서도 소개드렸던 나노메딕스라는 회사입니다. 나노메딕스는 이제 소방차를 제작하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지만 오늘 급등이 나왔던 흐름은 뭐냐면 그래핀을 활용해서 셰일가스 오염수를 정수 설비하는 그런 구축 그 이슈로 급등이 나왔고 중요한 것은 미국 수처리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좀 단순하게 최초로 그래핀을 활용해서 정수 설비 구축에 나섰다라는 부분이지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장기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셰일가스만 70만 개에 달하고 있는데 향후에 수주 금액이 15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제 12,000원대에 적극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최고점이 27,800원이었고요. 일봉상에서는 굉장히 어지럽게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최고점을 봤을 때는 아직 상승의 여력은 있죠. 그러나 지금 12,000원 단계에서 15,000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 저항에 걸리고 있다는 관점을 보셔야 될 겁니다. 주봉상에서 피보나치를 대입하게 되면 걸리는 자리가 12,500원인데 오늘은 오버슈팅이 나와서 13,250원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당분간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기대하시는 게 좋겠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재차 상승을 기대하면 좋겠고 12,000원 단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주봉의 장대 양봉의 중간값인 한 1,200원, 300원 또는 1,500원,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저울질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는 15,000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주봉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봉의 구름층 상단이 15,500원부터 16,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 라인 15,500원에서 16,200원 사이를 저항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매수가는 12,000원이 아니라 11,000원이 깨진 10,000원에서 1,500원까지의 조정이 주어졌을 때 매수를 저울질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단기적인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노메딕스 급등하고 있는데 특징주로 살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을 이제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9087번님의 신스타임즈네요. 6,650원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60%.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 지금 거의 뭐 주가가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충분히 시장에서 이제 속된 말로 작업이 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라 들어가서 물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또 시세가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이 종목을 잘못되게 따라잡으셨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품으면 안 되냐면 실적이 거의 없는 모바일 게임 회사예요. 뭐 만드는 게임은 해전 1942 그리고 해전 M, 덴시마 이런 종목들이 이런 게임들이 좀 유명한데 지금 순자산 가치가 실적도 없이 196억짜리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이 나오면서 875억의 시가총액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엄청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6,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이 나오면 지금 6,300원이 저항인데 오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눌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6,3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다시금 매수가 가격인 6,600원 정도 라인까지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빠르게 매도해서 빠져나오셔야겠죠. 그래서 6,000원 손절 라인, 6,030원 손절 라인 잡고 6,300원 돌파 여력 확인하시되 만약에 6,3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바로 내일 월요일날 음봉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만약에 6,300원을 돌파한다면 6,600원에 전량 매도하시면서 빠져나오신 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스타임즈 말씀해 주셨고요. 0577번님의 로보로보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원에 비중은 10%. 주마태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로보로보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200원이고 지금 현재가 5,220원이니까 다행히 손해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제 동사의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로보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즈, 휴림 로봇, RS 오토메이션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함께 들썩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러나 현재 보이는 실적은 그렇게 지금 시가총액 900억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적은 아닙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스윙, 중기, 장기 이런 투자의 그런 기대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 저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윗꼬리 잡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잘못하다가는 꺾여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5,600원 선까지 보입니다. 5,600원 선에 매물대도 있고 또 일목균형배 구름층 상단에 저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원대까지 짧은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하시되 손절 라인은 지난 29일 날 22%까지 올랐을 때의 저점 4,790원, 4,800원 라인이 있습니다. 3,800원 라인을 깨버리게 되면 저 아래 241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손절 라인을 4,800원을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저항 라인 5,6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 측면들 자세히 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 지금 상담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2478번님께서 25,000원에 비중 30%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은 요즘엔 좀 조용해요. 네. 예. 왜냐면 이제 항공주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율도 그렇고 그쵸? 유가도 그렇고 이슈화가 또 될 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항공주들은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보더라도 2분기부터 대규모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의 뭐 3분기에도 단기 순이익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쉽사리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 지금 순자산 가치가 뭐 2조 6천억이지만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으로 그렇게 많이 저평가 상태도 아니에요. 물론 과거 한 2000년도,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이 항공 섹터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성장이 크게 나올 것으로 지금 막 부각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와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 또 리스크 요인들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항공도 조금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25,000원에 이왕 잡으셨으니까 전일 양봉 캔들이죠. 전일 양봉 캔들의 중간값 24,8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홀딩 관점으로 유지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만약에 24,800원이 깨지면서 내려오면 30%니까 굳이 물려 들어갈 필요 없고 전량 손절로 빠르게 약손절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 24,8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이 나올 경우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자리는 25,800원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수익으로 빠져나오셔도 되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27,200원 정도 라인까지만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또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은 7774번님의 오스템 임플란트 35,400원에 비중 10%. 주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5,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으로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점이 34,000원인데 조금 오른 상태에서 거의 최저점에 매수를 감행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310억이고 상반기에 영업이익 200억. 그럼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매수는 아주 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현재 39,750원이고 오늘 고점이 41,050원인데요. 41,500원을 넘었었을 때, 41,500원을 넘었었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간주를 하셔도 좋겠고요. 상승했을 때의 경우는 지금 61선이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처음 부딪히는 저항바디가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으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라인을 소위 더블 저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에서는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그 자리가 44,500원 정도가 됩니다. 44,500원.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매도로 대응하시되, 중요한 것은 이제 34,000원을 갔던 최저점이 과연 저점으로서 인식할 수 있느냐.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41,500원을 돌파하느냐.
현재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41,500원을 돌파하면은 44,500원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44,500원에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최저가인 34,000원을 깨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월봉의 120 라인에 지금 걸쳐 있는데 34,000원을 깨버리게 되면 밀려서 23,000원대까지도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34,000원을 깨느냐 그리고 41,500원을 넘느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짧게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 4733번님의 문자고요. 26,800원에 비중 10%. 요즘에 게임주들 많이 사시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게임주들이 실적이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나쁜 회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대규모 적자였어요. 2018년도까지. 그리고 2019년 1분기까지도 적자 기조로 유지하다가 2019년 2분기부터 지금 흑자로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만약에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데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낮았다면 이거는 좀 실적 턴 어라운드로 저평가로 접근해 볼 만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2조 2,500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4,427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고 있는 와중이에요. 부각을 받고 있는 와중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 돼도 그 가치가 한마디로 그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25,700원 정도 라인을 지금 지지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물려 들어가지 마시고 25,7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이미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가 음봉 밀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28,0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25,7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28,000원까지 단기 수익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100선을 오늘 터치하면서 마감을 할지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진짜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시호가에서 조금 더 밀리네요. 2,098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긴 한데 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죠. 보시면 터치는 한번 합니다. 2,100선. 그리고 다시금 터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전약 후강 장세입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좀 늘어났고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좀 더 늘렸네요. 그리고 투신도 매수로 들어왔고 연기금도 매수입니다. 오늘 금융투자만 좀 팔고 있고요. 개인은 상승하면서 바로 차익 실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폭 조금씩 더 키웠고요. 네이버 2거래일 연속 상승. 현대차도 오랜만에 1% 상승, 1% 중후반대의 상승을 보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빠지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662.18포인트입니다. 0.56% 올라가고 있고요. 660포인트대에 안착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뭐 비슷한 흐름이죠. 전약 후강 장세 이어지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그런데 기관 매도 물량 줄었고요. 외국인도 매도 물량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49억 원 매수, 투신도 8억 원 매도까지 매도 물량 줄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빠진데 HLB가 하락 전환을 소폭했네요. KMW가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8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SK머티리얼즈, 메디톡스, 휴젤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 예상됩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이자 또 금요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11월 첫 거래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최근에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주간 단위로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지만 매물이 상당히 줄어든 소폭의 매도에 그치면서 개인 매수세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 코스닥 시장도 역시 주간 단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3분기 실적 시정과 함께 무난하게 지금 상승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섹터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멘텀 분석부터 먼저 해볼까요?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이 있었는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장중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51.7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장중에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표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보다는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오히려 더 시장에서 시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히 이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장중에 우리 시장도 그 시간대부터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 미국과 관련돼 있어서 미중 협상에 또다시 뒷잡음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중국 측에서 뒤끝과 관련된 말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 좀 하락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10월달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10월달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좀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3년 9개월 정도 만에 최대치 급락을 보이면서 11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금융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히 주가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 제조업과 특히 주 무역 상대국인 독일과 중국, 일본 등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항상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분석해봤고요. sek터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랜만에 유통과 음식료업 쪽이 3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하락권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IT 전기전자업 정도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제 의약 바이오업종과 역시 통신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의약 바이오업종은 좀 쉬어가는 템포, 통신업종은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좀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수부터 정리합니다.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0.8% 올라오면서 11월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2100선을 터치하면서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0.58% 올라가면서 662.33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자, 환율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원 20전 올라갔네요. 1165원 6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주제 살펴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바닥 탈출 시점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네요. 정유주 최근에 어느 정도로 조금 올라왔다 얘기들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S-오일과 관련돼서 정유주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 정유주와 관련돼서 증권회사 레포트들이 갑론을박이 사실 치열한 종목 섹터가 잘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우호적인 레포트와 상당히 우려스러운 레포트가 상당히 교차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운데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SK이노베이션 여기가 바닥인가?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약 3,300억 정도, 시장 기대치 2,870억대 정도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사업 부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유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학, 윤활유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유 부분이 3분기에는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좀 타격을 크게 받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익 감소분이 한 2,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정제 마진이 좀 개선되면서 이 부분에 한 1,000억대, 1,300억대 정도 이익이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 정유 부분은 이익은 감소했지만 좀 선방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학 쪽과 윤활유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화학 쪽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벤젠이나 프로필렌 쪽에서 상당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 윤활유 쪽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개폭되면서 전체적으로 화학과 윤활유 쪽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고르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매출 한 30% 정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전기차와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0억대 정도 적자,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0억대 정도 줄어는 들었지만 배터리 부분은 여전히 좀 적자 폭을 좀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적자 폭이 좀 감소하면서 가장 큰 기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좀 별개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유 부분이 좀 선방했고 화학이나 윤활유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 배터리 부분은 적자를 좀 감소시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좋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가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의 4분기부터 내년 전망치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 4분기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IMO 2020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저황유에 대한 매출이 고부가 가치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제 마진 개선, 수익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 내년에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전년 비해하면 한 47%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2조 3천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면은 내년 예상도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맹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잘 나오는 실적의 근간을 보면 이 저유황유와 관련된 정제마진 개선인데 이제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탈황유 시설이라는 공장 증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규모 공장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배터리와 관련돼서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과 헝가리 쪽에 공장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배터리에 관련돼서 투자되는 부분 또한 지금 현재 과하게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만 해도 3조 원대 이상의 비용이 좀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부채 관련된 부분이 5조 한 중반대까지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개선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그걸 상쇄할 만큼 비용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 상쇄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내년 1분기 정도 2분기 지날 때까지는 여전히 주가가 좀 바닥권에 머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익 개선 정도와 함께 이 본격적인 전기차 공장에서 수율이 올라온 시점부터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주가의 흐름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 갔고요. 월요일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장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3분기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모습, 녹십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바이오 업종에 우리가 주목하다 보니까 제약 업종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약 업종 중에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업종들, 종분당이나 녹십자 등을 비롯해서 이 대형 제약사 중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3,697억 원, 한 3,700억대 정도 가까이 붙으면서 영업이익도 366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녹십자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과 관련돼서 매출이 전년 비해서 한 14.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의 공급 과잉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낮게 형성됐는데 올해는 이 부분도 개선되고 특히 이제 마진이 좋은 사과 백신 쪽으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좀 보시면은 녹십자가 적극적으로 수출 장려 정책을 좀 펴고 있는데요. 이 독감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남아메리카나 남반구까지 수출 노선을 좀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매출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20년 내년 4월 달에 가면 중국에서 혼터라제라는 신약이 좀 발매가 되는데요. 중국의 파트너사를 통해서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돼 있고 4월 정도에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혼터라제 증후군과 관련해서 중국에 사실 이 희귀병과 관련해서 치료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발매가 되면 상당히 매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당히 다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바닥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120선 밑에서 한 달 이상 행보하면서 손바뀜과 함께 매집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동반되면서 전체적으로 대량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승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데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경향을 좀 보시면 급등 이후에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정권에서 눌림목 공략을 해보신다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레벨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해주실 이야기 있죠? 예, 내일의 종목 330 항상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장중에 종목을 확인하고 싶다. 가격적인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창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종목까지 짚어드리고 다음 주 11월의 첫째 주에 대한 증시 이야기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